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JTBC 아침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추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협상단이 백악관에서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에 앞서 협상단은 이틀 연속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대미 투자액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조선산업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가 고위공직자들에게만 지급되는 비화폰을 사용해 최상병 사건 관계자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이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가방 등 명품을 건진 법사에게 건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고단 차원에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선 20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등을 수입하기로 했고,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건이었던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춘다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강현 특파원, 지금 어떤 협상,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백악관 집무실 안에서 우리 협상단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쟁점이었죠. 대미 투자금은 3,500억 달러로 합의가 됐습니다.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협상은 1시간 남짓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 6시 5분쯤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협상단이 백악관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한다는 사실 자체가 극도의 보안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오늘 오후에 한국의 무역협상 대표단을 만날 예정이라고 관련 내용을 밝히면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25%가 관세이지만 이걸 낮추기 위한 제안을 가지고 왔고 이게 뭔지 듣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밝히면서 속보가 들어오긴 했었는데요. 그럼 정특파원, 일단 우리 협상단이 최종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들어갔던 건가요?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최종 협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협상단이 최종 협상안을 제안한 걸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조선산업협력을 중심으로 했고요. 또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 등이 내용으로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막판까지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대미 투자 규모였습니다. 미국은 4천억 달러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협상단은 이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많은 3,500억 달러를 제안하면서 최종 타결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추후 백악관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상병 특검 소식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가 고위공직자들에게만 지급되는 비화폰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김 여사가 이 비화폰으로 최상병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로와 관련해서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관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최상병 사건 주요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3년 7월 최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보고된 이후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사건 기록 회수가 이뤄지기까지 연루된 인물들 간 통신 기록을 살펴보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그다음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특히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 윤 전 대통령의 경로 당일 사건 관련 인물과 개인 휴대전화로도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까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만큼 특검은 김 여사 몫의 비화폰과 개인 전화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한편 그간 VIP 경로서를 부인해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는 걸 봤다고 진술한 겁니다. 조 원장은 지난 29일 출석해 17시간 가까이 조사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그날 그 자리에서 보고받고 경고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은 안보실장과 또 국방부 장관도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말만 했을 뿐 아니라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이로써 조 전 원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당시 회의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이 VIP 경로 관련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해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을 건진 법사에게 건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통일교 고위 간부 등을 대상으로 교단 차원에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씨는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지난 2022년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을 김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 내용으론 통일교 측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YTN 인수,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씨의 개인적 일탈이란 입장입니다. 윤 씨가 구속되면서 통일교가 연루된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윤 씨 진술 등을 토대로 통일교 윗선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김 여사가 다음 달 6일 특검에 출석하면 목걸이나 가방 등을 실제로 받았는지, 통일교 측 민원을 들어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로 예상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순방 때 차고 나온 명품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진품을 숨기고 바꿔치기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상대로도 장모 집에서 나온 모조품 목걸이에 대해 캐물었는데 김 씨는 현금 1억 원은 내 돈이라며 출처까지 진술하면서도 목걸이와 이후한 화백 그림에 대해선 입을 닫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정혜선 기자입니다.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이 6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에서 이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다이아 목걸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5만 원권 뭉칫돈 1억 2천만 원도 나왔습니다. 특검은 지난 월요일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혹시 김 여사 목걸이 왜 장모님 집에 있었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거예요? 특검은 반클리프 목걸이 소유자가 누군지, 장모 집에 보관한 경위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김 씨는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환 화백 그림과 다른 다이아 목걸이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내 것이라며 그 출처까지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어머니 최은순 씨가 하던 모텔 사업을 물려받아 여기서 발생한 현금 수익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이렇게 진술한 이유는 현금을 뺀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와 디자인이 똑같은 이 목걸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옮겨졌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 씨 장모 집에서 나온 반클리프 목걸이는 모조품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특검은 이 모조품이 수사를 교란하기 위해 보관된 것일 수도 있고
진품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현금 다발과 그림은 김 여사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재산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특검이 수상하게 여기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김진우 씨는 모조품 목걸이가 담긴 가방의 잠금 장치를 곧바로 풀어주지 않았는데요.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반나절 넘게 버텼는데 문제되지 않는 물품이라면 그럴 이유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이어서 양빈현 기자입니다. 특검이 김진우 씨 장모 집에 들이닥친 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집에선 큰 가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가방엔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 수 있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검 수사팀은 김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김 씨는 반나절 이상 말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결국 특검은 가방을 열었고 가방에선 반클리프 목걸이 등 귀금속과 5만 원권 1억 2천만 원 현금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김 씨가 압수수색을 지연시키고 그 사이 누군가와 입을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한 특검은 김진우 씨를 소환해 당시 상황을 추궁했습니다. 특검 질문에 김 씨는 정신이 없어서 비밀번호를 잊었던 것뿐이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당시 가방에선 김 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한 대도 함께 발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휴대전화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김 씨는 지금까지 이를 거부한 걸로 파악됩니다. 특검은 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 작업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후 시점인 지난해 12월 왜 목걸이 등을 장모 집에 옮겼는지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씨는 집 수리 때문에 짐을 잠시 옮겨놓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될 뉴스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어제 자국에 내린 쓰나미 경보 주의보입니다. 예상 높이가 0.2m 이하면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느닷없이 우리 동해 쪽, 마치 자기네 땅인 양 하늘색으로 표시해둔 곳 독도입니다. 어제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규모 8.7 강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엔 쓰나미, 즉 지진 해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그 영향으로 일본 동북부 지역에는 1m가 넘는 쓰나미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입니다. 이 빨간색은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가 예상되는 쓰나미 경보, 1m 이하일 때는 쓰나미 주의보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진원과 가까운 태평양 연안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이 문제는 하늘색입니다. 쓰나미 예상 높이가 0.2m 이하면 하늘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 동해 쪽 작은 섬 하나가 하늘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독도입니다. 일본이 우리 동해까지 걱정이 되어서 알려준 거 아니냐고요? 자,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우리 동해안도 0.3m 미만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는데 하지만 울릉도나 동해 쪽엔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실상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구분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보가 해제된 오늘 아침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점선이 그어져 있고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그동안 줄곧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각종 기상 예보에 포함시켜 왔는데요. 지난해 1월 지진 때도 이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를 표기해 당시 우리 외교부가 일본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집사람이 케어를 잘 해줘야 한다. 이순철 야구해설위원의 발언입니다. 롯데 투수 정철원의 홈 경기 부진의 원인이 마치 내조에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지난 29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NC의 경기입니다. 8회 정철원이 등판하자 이 캐스터가 올 시즌 정철원의 홈과 원정 경기의 성적 차이를 언급했는데요. 그러자 이순철 해설위원, 야구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철원에게 애가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정철원 선수는 최근 아이 돌잔치를 했었는데요. 이 위원은 원정 경기에서는 숙소에서 늦게까지 잘 수 있어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지만 집이 있는 홈구장에서는 그러지 못해 선수 리듬이 깨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막 커튼으로 잠을 깊게 잘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등 반복해서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확실치 않은 주장, 선수 개인의 가정사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건 무례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이를 의식한 듯 경기를 마친 정철원은요, 아내 소셜미디어에 덕분에 올해 잘하고 있다, 집에서 만나자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원정에 비해 홈 경기 성적이 부진한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조언이라면 생중계되는 해설위원 이순철이 아닌 차석에서 선배 이순철의 위치에서 했어야 하는 말 아닐까 싶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전에 없던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채소 가격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타들어가는 밭을 보며 농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에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얼갈이 배추 농가. 7월 중순 씨앗을 뿌렸는데 제대로 자란 게 거의 없습니다. 아예 빈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곳도 있습니다. 뙤약볕에 밭이 달궈진 탓에 싹도 틔우지 못하고 말라 죽은 겁니다. 발화가 됐다가도 죽어버린 거고 발화 자체도 안 돼 있는 상태인 거고 지온 자체가 너무 뜨거워서 안 되는 거예요. 오전 10시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38.6도. 그나마 있던 배춧잎의 가장자리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일종의 삶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500~600단이 나온다면 지금은 거기에 절반밖에 안 나와요. 수확량이 줄며 잎채소 가격이 한 달 새 크게 뛰었습니다. 열무는 1kg에 2,500원이었는데 4,400원까지 올랐고 얼갈이 배추도 2,400원에서 3,900원이나 됐습니다. 이런 탓에 시장 상인과 소비자 모두 울상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손님들이 들었다가 가격 보고 도로 내려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쌈 싸먹고 하는 것들, 그런 게 많이 올랐어요. 비싼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기후를 봤을 때 안 먹을 수는 없고 저 싼 데 찾아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여름 채소류 가격이 더 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폭우로 침수된 농경지가 채 복구되지도 못한 데다 극한 폭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고작 10%입니다. 물가 부담은 한층 더 커졌는데 축산물 가격도 계속 오름세입니다. 정부는 일단 다음 주 주말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폭을 늘리고 시장에서 구매할 땐 일부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네, 이어서 최상병 특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가 고위공직자들에게만 지급되는 비화폰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김 여사가 이 비화폰으로 최상병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와 관련해서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관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최상병 사건 주요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3년 7월 최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보고된 이후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사건 기록 회수가 이뤄지기까지 연루된 인물들 간 통신 기록을 살펴보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그다음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특히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 윤 전 대통령의 경로 당일 사건 관련 인물과 개인 휴대전화로도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까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만큼 특검은 김 여사 몫의 비화폰과 개인 전화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한편 그간 VIP 경로서를 부인해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는 걸 봤다고 진술한 겁니다. 조 원장은 지난 29일 출석해 17시간 가까이 조사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그날 그 자리에서 보고받고 경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은. 안보실장과 또 국방부 장관도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말만 했을 뿐 아니라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이로써 조 전 원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당시 회의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이 VIP 경로 관련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해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을 건진 법사에게 건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통일교 고위 간부 등을 대상으로 교단 차원에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씨는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지난 2022년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을 김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 내용으론 통일교 측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YTN 인수,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씨의 개인적 일탈이란 입장입니다. 윤 씨가 구속되면서 통일교가 연루된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윤 씨 진술 등을 토대로 통일교 윗선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김 여사가 다음 달 6일 특검에 출석하면 목걸이나 가방 등을 실제로 받았는지, 통일교 측 민원을 들어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로 예상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순방 때 찬 명품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진품을 숨기고 바꿔치기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상대로도 장모 집에서 나온 모조품 목걸이에 대해 캐물었는데 김 씨는 현금 1억 원은 내 돈이라며 출처까지 진술하면서도 목걸이와 이후한 화백 그림에 대해선 입을 닫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정혜선 기자입니다.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이 6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에서 이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다이아 목걸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5만 원권 뭉칫돈 1억 2천만 원도 나왔습니다. 특검은 지난 월요일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혹시 김 여사 목걸이 왜 장모님 집에 있었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거예요? 특검은 반클리프 목걸이 소유자가 누군지, 장모 집에 보관한 경위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김 씨는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환 화백 그림과 다른 다이아 목걸이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내 것이라며 그 출처까지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어머니 최은순 씨가 하던 모텔 사업을 물려받아 여기서 발생한 현금 수익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이렇게 진술한 이유는 현금을 뺀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와 디자인이 똑같은 이 목걸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옮겨졌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 씨 장모 집에서 나온 반클리프 목걸이는 모조품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특검은 이 모조품이 수사를 교란하기 위해 보관된 것일 수도 있고 진품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현금 다발과 그림은 김 여사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재산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특검이 수상하게 여기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김진우 씨는 모조품 목걸이가 담긴 가방의 잠금 장치를 곧바로 풀어주지 않았는데요.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반나절 넘게 버텼는데 문제되지 않는 물품이라면 그럴 이유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이어서 양빈영 기자입니다.
특검이 김진우 씨 장모 집에 들이닥친 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집에선 큰 가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가방엔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 수 있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검 수사팀은 김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김 씨는 반나절 이상 말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결국 특검은 가방을 열었고 가방에선 반클리프 목걸이 등 귀금속과 5만 원권 1억 2천만 원 현금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김 씨가 압수수색을 지연시키고 그 사이 누군가와 입을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한 특검은 김진우 씨를 소환해 당시 상황을 추궁했습니다. 특검 질문에 김 씨는 정신이 없어서 비밀번호를 잊었던 것뿐이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당시 가방에선 김 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한 대도 함께 발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휴대전화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김 씨는 지금까지 이를 거부한 걸로 파악됩니다. 특검은 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 작업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후 시점인 지난해 12월 왜 목걸이 등을 장모 집에 옮겼는지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씨는 집 수리 때문에 짐을 잠시 옮겨놓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네, 이어서 한미 관세 협상 속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의 무역 합의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 밝혔는데요. 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기자, 현재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도 오늘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협상대표단의 만남 소식을 오늘 새벽 6시 7분 처음 알렸고요. 잠시 뒤부터는 대통령실에서 관세 협상 상황을 브리핑을 통해 자세히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자세한 브리핑 내용을 취재해서 잠시 뒤 특보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상 내용, 합의 내용을 밝혔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협상 타결 관련 글을 올렸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내준 카드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선 일방만 이익을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합니다. 미국 통계 기준입니다.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일본은 685억 불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천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단이 곧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잡혔는지 여쭙습니다. 구체적 날짜는 아마 이제 바로 곧 이어서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이제 협의가 이어질 걸로 보고요. 이제 루비오 그 국무장관에게 뭐 다음 주라도 그 날짜를 잡아라 그랬다는데 아마 이제 또 대통령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2주 내로 됐고 곧 이어서 한미 외교 라인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 날짜와 방식 이런 거를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옆에.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한병찬입니다. 트럼프 이번 관세 협상에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랑 방위비나 미국산 무기 구입은 협상이 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딜은 이제 보시면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주가 대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 오늘 함께 발표됐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번 통상 오늘 3,500억 불 이런 쪽에서는 그런 이슈가 별개 이슈고요. 같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고정밀 지도 정보 농축산물 이쪽도 우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로 이제 그리어 USTR 대표하고 사실 제일 일찍 논의를 많이 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이제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이제 급진전이 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방어한
방어를 계속 우리가 했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추가적인 우리 뭐 양보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김정인 전. 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는데 농축산물 쌀과 쇠고기는 일단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했잖아요. 예, 근데 대상 아닙니다. 미국의 그 요구가 되게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요구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데고 뭐 소고기를 뭐 30개월 원령 제한을 두는 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3개 나라뿐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소고기를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쪽에서는 뭐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런 원령 문제랄지 쌀 이런 뭐 여러 이야기가 뭐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거고 당연히 고성에 오갔을 거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에 고성에 오가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예상하신 대로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을 정부 전체로 물론 이제 개별 부처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는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는 그쪽을 추가 개방을 우리가 막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 TV조선 서주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을 보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그 중에 농산물도 포함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쇠고기랑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개방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X 글에서 우리 정부의 그 협의 내용과 혹시 다른 부분 정정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정치 지도자의 이제 표현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각기 이 협상을 책임진 강요들과 우리가 나눈 대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뭐 이렇게 그 농축산품 부분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합의된 거 없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라고 뭐 미국 쪽에서 한 거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농업 프로덕트가 분야가 99.7%가 개방돼 있습니다. 다만 0.3% 한 10개 내외 종목만 이제 유보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또 그걸 늘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유보 쌀 소고기 그 담당하는 USTR 쪽에서야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통상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99.7%가 개방돼 있고 유보 조항이 10개 내외고 그리고 미국 소고기의 제1 수입국이고 이런 이야기를 또 통상이나 다른 부처들은 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쪽 분야에 대한 우리가 그 특별한 문제되지 않은 딜을 우리가 할 수 있었고요. 이것도 이 안에 표현 중에서 우리가 문제되는 게 있냐고요? 정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올리셨는데. 보도할 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3,500억 달러 인베스트먼트가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국, 일본 할 때도 at my direction 내가 다 지정한 대로 그런 표현이신데 그렇게 이제 표현하시고요. 예, 실제 어떻게 일본도 그 이제 펀드의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합의된 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들 이제 각각 쪽 설명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본 펀드 그 딜을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했고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양쪽으로 더 얻으려고 그랬고 우리 개별 외교 라인을 통해서도 들었고 그리고 어제도 이제 외교장관께서 또 20화도 만나서 그 라인에서 또 추가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뭐 정말 분석할 만큼 했고요. 저 자신이 또 펀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펀드 합니다. 저도. 그래서 펀드에 대해서는 뭐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와서 회의할 때도 그 머리를 맞댔고, 저희가 통상 변호사 불러서도 한번 분석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일본 펀드를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해서 많은 정보가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안전 장치들을 훨씬 더 많이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 그 자동차 관세는 15%로 나왔는데 이게 앞서 타결이 됐던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FTA가 맺어지지 않아서 2.5%를 먹고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그러면은 기존에 누리던 이 FTA 효과가 사라지는 것인지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맞고요. 12.5가 맞죠. 우리는 주장을 당연히 했죠. 그걸로도 마지막까지 12.5 뭐 그래서 뭐 규모하고 연계될 수 있냐 뭐 그러면 저는 12.5를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많이 이제 뭐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 그 들으셨겠지만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거기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뭐 여러 틀이 흔들리고, 저희는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는 주장을 했고, 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FTA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1년에 지금 미국의 관세 지난번에 4월 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뭐 WTO 체제나 FTA나 이런 그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15%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2.5를 주장했으나 뭐 그거는 거기까지는 나라 그렇게 해주면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다 그냥 15%예요. 어떤 분야를. 네. 네,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계속 추가로 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알려졌는데, 오늘 저희 만나서도 그런 식으로 좀 추가로 이것도 반영해라 이렇게 좀 요구한 게 있었는지,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만큼 이번에 결과물이 다 대부분 이뤄진 걸로 봐도 되는지, 좀 아쉬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협상은 당연히 뭐 우리가 다 만족한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12.5 그것도 관찰이 안 된 부분도 아쉽고, 펀드나 이런 것들, 조선업 펀드는 뭐 우리가 일종의 뭐 조선 특화 펀드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는 저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해도 되는, 솔직히 더 조선업 더 우리가 키울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약간 일반 펀드 규모가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오히려 미국이 그런 쪽은 뭐 거기다 투자를 그렇게까지 투자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좀 뭐라고 할까, 난색을 표명한 영역이고, 이제 일반 펀드가 3,500억 불 중에서 2,000억 불인 셈이잖아요. 조선 특화 펀드는 한 1,500억 불이고, 뭐 그 내역이 지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1,500불로 이해한다는 걸 미국도 다 알고 있고, 2,000억 불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제 구매를 보증하고 뭐 안전한 분야에 투자하고 상업적으로 좀 그 합리적인 그런 분야로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없습니다. 일본 펀드에는. 그리고 여러 안전장치를 두긴 두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로서는 조금 그 보통 우리가 그 논의해왔던 펀드하고는 조금 좀 이렇게 열려 있는 펀드라서 그 범위를 좀 줄였으면 했죠. 그리고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기 전에 내세웠던 숫자들이 있었고요. 우려도 많이 했고, 우리 나름대로 이제 진짜 막 뭐 몇천억 불 막 하고 막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무슨 얼마 했는데 얼마로 했다가 얼마로 됐고 막 그 비율이 어떻고 이런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어떤 걱정에 대해서 저희가 참 많은 그 리허설도 하고 경우의 수별로, 만약에 그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거기서 타결이 안 되면 또 얼마나 큰 결과가 초래되겠어요. 그런 경우까지를 마음 졸이면서 회의를 하면서 많이 그 논의를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당연히 우리 러트닉하고 잠정적으로 합의 안 한보다는 다소 좀 늘어났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 같이 그렇게 그 강력급에서 잠정 타결한 안하고 크게 보통 다른 나라 경우에서 알려졌던 만큼 그렇게 막 됐고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뭐 몇 달간 11%였는데 갑자기 뭐 하고 복잡하니까 치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보도가 됐잖아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꽤 저는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 정 기자님. 네,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입니다. 반대 시차에서 협상하시느라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차가 반대인데 고생하셨어요. 그 앞서서 온풀법에 대한 우려나 아니면 AI 칩 구매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 펀드 구조에서 뭐 조선업 전용인 1,500억 불이나 아니면 2,000억 불 대미 투자 펀드 모두 전액 직접 투자라기보다는 대출과 보증은 포함된 규모라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앞에 여기 또 펀드 전문가 한 분 계시네. 그 온풀법 관련 AI, GPU 이런 구매는 그냥 없고요.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고 온풀법은 아까 말한 대로 협상 단계에서는 아주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그 테이블에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은 거고 GPU 구매 없는 이야기고요. 펀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천억 불을 투자도 일부 있을 거고. 아주 제가 볼 때는 뭐 비율이 높지 않을 거고 투자는 에코티는 직접 투자는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으로 저는 뭐 제 감으로는 보증이 제일 많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무보가 이제 보증하는 거 수출은행이나 대출보다도 오히려 저는 보증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뭐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이 차지하게 될 것 같고 대출 그다음에 직접 투자는 뭐 비율로 말씀드리지만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한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천억 불은 한도다. 한도. 아니면은 전문적 펀드를 조금 아신다 그러면 캐피탈콜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뭐 2천억 불을 뭐 전부 투자하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펀드 구조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펀드에 그 세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된다는 사항을 저희 비망록에 다 저희가 적어놨고요. 그 안에 제가 뭐 에쿠티가 뭐 5% 미만일 거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이 펀드는 에쿠티, 론, 개런티를 다 포함한다. 그런 쪽으로 저희는 뭐 일본께 좀 참고가 돼서 다 비망록에 좀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성 기자님까지 하고 저 이제 또 저 오후에 저기 다시 전력만 가지고 한 번 더 내려와야 되니까요. 원래 그게 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어젯밤에 돼서 제가 내려온 거고 왜 하루에 2번 내려오냐고 하지 마시고. 네, 저 매일경제 성수원입니다. 방금 전에 뭐 직접 투자 규모는 좀 말씀해 주시 어렵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카자 쪽에서는 뭐 실제로는 뭐 100억 달러 정도가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좀 구체적으로 액수를 밝혀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르고요. 네. 모호한 게 좋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그 정도 규모로 굉장히 낮다고 보는.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selected by myself. 뭐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께서 셀렉트 해주신다니까. 셀렉트 해준 사업이 이제 사업이 뭐 또 그 당시 이제 사업이 오면 뭐 투자 적격인지 그다음에 대출할 만한지 보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논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다뤄진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2천억 달러 남은 마이크 거는 잡으신 김에 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좀 다양한 산업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2천억 달러 안에 어디 몇 억 달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지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업이 제한될 텐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 영역도 저희가 예시로 적시를 해놨습니다. 예.
네, 저 저는 조선일보 저 뒤였는데 앞에서 괜찮아 하세요. 뒤에 또 좀 하세요. 조선일보의 박상기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메시지를 보면은 여기 그 LNG 구매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정상회담에서 밝힐 뭐 추가 거액의 투자 금액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왜 우리 측 발표에서는 빠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거요? 구매는 원래 우리가 투자를 우리 그룹들이 얼마 투자한다는 걸 대충 이제 알잖아요. 현대가 얼마를 투자하고 뭐 그래서 예고된 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모으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또 투자하는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투자를 얼마 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최초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어요. 우리가 협의를. 투자를 얼마, 구매를 얼마. 근데 이제 그런 방식보다 이제 갑자기 일본식 펀드가 등장하면서 일본 펀드 형식이 이제 갑자기 5,500억 불을 대한 형식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러트징이라 이쪽에서는 이제 뭐 아마 뭐 무슨 논의가 있어서 펀드가 합의가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쪽에는 투자 구매 이런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 그냥 일본과 비슷한 뭐 펀드를 하자. 뭐 초기에는 뭐 약간 좀 우리가 좀 도저히 받기 어려운 그런 안들을 제시해서 그런 뭐 초기 2차 로트닉 사저 갔을 때는 그 이제 우리 그거 가지고 이제 도저히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나온 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는 조선업이라는 구체적으로 특화된 펀드를 우리가 제시를 한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 펀드는 일반적으로 어떤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구체성이 좀 떨어진 펀드보다는 우리는 구체성을 가진 펀드로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3,500불이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투자와 구매는 새로운 항목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구매를 얼마 하기로 우리가 이 정도 구매할 수 있다고 낸 게 있고요. 협상용으로. 그다음에 투자도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도 그걸 알고 있고 우리 어느 정도 레인지라는 것도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별 어려움 없이 정상 간에 또 더 이렇게 이제 더 논의를 해서 다음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 한미 간에 상호회적인 그런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민간입니다. 그건 민간이고요. 민간이 FDI고 구매는 1,000억 불인데 LNG, 에너지 뭐 주로 에너지 쪽이에요. 원유, LNG, LPG 뭐 그냥 약간의 석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규모입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1,000억 불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 뭐 딜 때문에 추가로 뭐 이렇게 막 막 없는 수요를 만들고 그런 건 아니고 약간의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뭐 바꾸고 이런 정도의 구성 변화를 했지만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늘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 액이기 때문에 구매가 무리가 없는 액수입니다. 하시죠. 뒤에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걱정과 가슴 졸이면서 함께 지켜본 시간들이었는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대통령께서도 조금 전 페북 메시지를 통해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하면서 이제 다행스럽다는 취지의 평가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24시간 보고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왜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지 않느냐는 등의 뭐 시비랄까요? 뭐 그런 비판적 기사도 좀 나왔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뭐 강조하시거나 주문하셨던 내용들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공개된 거는 2번 하셨죠. 뭐 굉장히 긴 시간 하셨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시간보다 훨씬 길게 하셨고 어제 비상경제 TF 같은 경우에는 뭐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10분 늦게 시작하셨고요. 모두 발언을 저희 3실장이 이제 뭐 여기 워싱턴에서 온 결과 가지고 30장 모여서 1시간 한 20분 정도로 했고 다른 사람 없이
대통령과 사무실장만 그거 하시느라고 10시 아마 비상경제 TF가 16개, 17개 정도 장관님들 모여 있다는 걸 모르셨으면 아마 그 다음 일정 취소하셨을 거예요. 근데 18명이 이제 모여 있는 굉장히 큰 회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논의 좀 이제 늦춰가면서 시작을 늦춰가면서 하셨고 제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모두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뭐 통상은 1시간 전쯤에 모두 발언 보시고 이제 고치고 가시죠. 당신이 고쳐가지고 근데 걸어가시면서 보셨어요. 그 집무실에서 7층까지 가시면서 이렇게 좀 지우시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어제 영상 보시면 평소 대통령답지 않게 조금 더 가라앉아 있고 말씀도 천천히 하시고 생각 가다듬는 하시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집중하셨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어제 저녁에 워싱턴에서 오면 오늘 새벽이죠. 뭐 2시간 3시간 전화 드렸고 보고 드렸고 안전한 통신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일하고 그럴 때 이 일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직접 하신 걸 본 적이 없고 구조 이런 거를 뭐 저도 뭐 제가 이제 당연히 우리 장관님들이 하신 내용을 가져다가 했지만 정말 정밀하게 다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한 뭐 국익이 최우선이다, 뭐 당당하게 해라,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거고 대외적으로 더 한 말씀이나 어떤 행보는 협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24시간 뭐 그게 그냥 강희정 대변인 하신 말이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한 분만 하시고 이제 갈까요?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대1 김유성 기자라고 하고요. 일단은 그 확인차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 자동차 완제품이 15%라고 하는데 이미 그 안에 반도체, 철강 이런 품목 관세가 좀 있는데 좀 중복이 되지 않나라는 게 있고 또 실제로 철강은 25% 먼저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저희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들이 이미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좀 어떻게 좀 반영이 됐는지 우리 측의 뭐 레버리지 어떻게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비서관 어디 갔지? 아니 저기 산업비서관 제가 조금 더 두루뭉실 답변할 수 있는데 제일 고생했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또 발언도 하라고 제가 좀 우리 산업비서관한테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기 일단은 자동차 확인차 좀 여쭤보는 거고요.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15%라고 이제 정해진 걸로 이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미 뭐 철강은 25% 때리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나 이런 품목별로 관세 매긴 게 있는데 이게 자칫 중복 관세로 되지 않느냐라는 게 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미 저희가 바이든 행정부 때 저희 기업들이 투자한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규모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번 협상 때 어떻게 좀 저희한테 활용됐는지. 예.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 3위조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 때 논의가 된 바는 없고요.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를 할 때 그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가 있어서 가전이라든지 여타 제품에 들어간 철강과 알루미늄의 부가가치 금액만큼은 해당 품목 관세를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큼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요? 네네. 기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네네. 예, 저희가 지금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아까 정책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존의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들 이 저희 정상회담 때 논의될 투자 금액에 아마 포함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처럼 바이든 행정부 때 발표된 계획도 있습니다. 다만 그 투자 계획들은 이번에 이제 테슬라로부터 칩도 이제 수주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투자가 진행돼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주로 투자가 집행될 그런 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반도체 품목 관세 이제 조사가 끝나고 뭐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를 할 것이다 이런 그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데 품목 관세가 있으면 다른 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적시해 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하시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혼자 손 드셨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윤성민입니다. 그 방금 전에 그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본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국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서로 논의를 더 깊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나온 표현인데 우리는 그 부분도 논의를 많이 했죠. 질문도 많이 했고, 그보다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저희가 비망록에 정리를 해놨지만 그거는 이제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우리 언더스탠딩이 뭐고 우리의 기대가 뭔지는 미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는 아마 일본 그 표현을 가져다가 그렇게 상무부 한 것 같은데 그걸 논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지금 이 딜들이 되고 있질 않아요. 일본 펀드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일본 5,500불 펀드에 대해서 이 펀드의 이름은 뭐고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에퀴티, 론, 개런티 이런 게 돼서 1호, 2호, 3호, 4호, 20호 해가지고 적혀 있고 양쪽이 사인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딜들이. 그래서 그거는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일본이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가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일본이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한테 해줄 리도 없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아까 말한 비망록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언더스탠딩을 적었고, 그렇다고 비망록에 사인해라 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방식으로 그걸 확보를 해놨고요. 90% 10%는 설명이 다 다릅니다. 미국의 원문에 보면 retain 90%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이렇게 돼 있어요. 투자로부터 프로핏의 90%를 리테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테인이 뭐냐라고 이제 그 팩트시트에 나온 이야기예요. 화이트하우스에. 일본은 조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90대 10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일본식 뭐 뚜렷하게 말을 하지 않고 이러는데, 리테인 우리는 많이 디베이트를 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근데 우리가 retain 90%란 말을 우리 내부에서 이제 법률가 펀드 자체의 구조가 아직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투자하고 뭐 그런 거 자체가 특정 안 됐기 때문에 이익이 뭐 90대 1이라는 것이 뭐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론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90% retain 90%란 말을 해석을 하기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사업을 딜 소싱을 하고 미국 정부가 오프테이크라고 해서 구매 보증을 하고 뭐 이렇게 미국은 주장하는 겁니다. 리스크 프리다. 우리가 살 거야. 그러니까 뭐 파이낸싱은 뭐 일본이 하고 그렇겠지만 리스크 프리일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뭐 그건 이제 그렇게 오프테이크란 말이 또 나온 거고. 그래서 오프테이크해서 미국에서 이제 이익이 나면 이제 과실 송금 같은 거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죠. 리테인이니까 리테인한다. 거기에 계속 머무리 유보가 된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미국이 진짜 좋은 그 사업을 추천을 하고 정말 미국이 구매 보증을 해주고 사업이 이익이 나고 그러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가 참여하고 계속 하는 것도 괜찮죠. 그거는 그런 경우라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익이 났는데 돈은 뭐 어디서 되고 이익을 90%가 미국이 가져가고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은 정상적인 문명 국가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느냐? 우리가 물어보는데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그걸 또 이렇게 더 적으려고 하면 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려면 말이 조금씩 약간씩 달라지고 개런티 하냐 그랬더니
뭐 약간 그러면 개런티 앞에 또 약간 부사가 붙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거는 결국은 이 이제 펀드가 구성되고 작동하고 아마도 뭐 어떤 상무부가 됐든 뭐 어떤 미국의 재무부가 됐든 이제 그 담당 부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일본과 무슨 그 이행 무슨 뭐 그 협의단이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협의단 단계에서 구체화가 될 것 같고 개별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봐야죠. 결국 나중에는. 근데 그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때는 충분하게 우리의 이익이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펀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저는 주어질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출과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상 타결 시 한 하루를 앞두고 오늘 타결을 합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 김용변 정책실장이 한미 합의 내용을 브리핑했었는데요. 일단 한 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을 김용변 정책실장의 브리핑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합니다. 미국 통계 기준입니다.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일본은 685억 불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천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단이 곧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제산업부 박소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가장 관건은 이제 양측의 상호 관세가 15%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 측에 투자하는 조성하는 펀드의 규모가 될 텐데 오늘 합의 내용부터 자세하게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국과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오는 1일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주요하게 봤던 게 품목 관세였잖아요. 우리의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 예고됐던 반도체와 의약품을 1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상호 관세 15%는요. 앞서 우리보다 합의한 일본과 유럽연합의 상호 관세율과 같은 수준이거든요. 이 자동차 관세율 15%로 같은데요. 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 한미 FTA로 자동차 관세율이 무관세였거든요.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은 2.5%였습니다. 미국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 1, 2위가 유럽연합과 일본인데 그들과 같은 15% 관세율을 받았다는 점에서 3위인 저희로서는 뭐 안심할 수 있겠지만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또- 재계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 또한- 조금 전에 네. 또한 우리가 또 유의 깊게 봤던 네. 게 농산물 수입 개방 부분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쌀과 쇠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금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한국 측이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협상단의 논의 테이블에 농산물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 조금 같습니다. 전 김용범 정책실장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어쨌든 지도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정무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여지가 있긴 했었거든요. 관련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브리핑이나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장 관건이었던 게 대미 투자 금액, 이 규모를 놓고도 좀 관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한미 조선 협력 펀드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조선 협력 펀드가 무엇이냐면 미국과 조선업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선박 건조와 MRO, 이 MRO가 선박의 유지와 보수 정비를 뜻하거든요. 이 부분을 포괄한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투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원전,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도 대미 투자 펀드 2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펀드의 수익률을 두고도 조금 전 미 상무장관은 수익률의 90%를 미국이 갖는다라는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었는데 조금 전 우리 정책실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다. 일단 우리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펀드가 운영이 될 거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이익금 배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명확한 답은 없었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 90%는 일본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네. 미국 정부가 계속 이 수익률을 90% 갖고 가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게도 똑같은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전문가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도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연구원의 김수동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네, 연구위원이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조금 전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관세율, 15% 관세율과 그리고 3,500억 달러 규모의 우리가 조성하기로 한 펀드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지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EU하고 일본이 이제 그 15% 상호관세로 타결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했던 분야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은 이제 이번에 충분히 달성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관세율, 이 상호관세율에서는요. 네. 그리고 그 펀드 이제 투자 규모에 대한 이제 그동안 이제 규모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은 아마 규모는 이제 경제 GDP 규모보다는 아무래도 그 대미 이제 흑자 이런 걸 가지고 아마 EU, 일본, 한국 이런 이제 형태로 조금 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펀드 규모 중에서 이제 1,500불을 이제 그 조선업 쪽에 집중 투자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네. 조선업은 결국 이제 그게 다 우리 배수주 또는 저 MRO 또는 이제 선박 수주 이런 형태로 다 상당 부분 이제 회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특히 조선업 펀드 쪽은 이제 특히 우리가 좀 많이 선방한 게 아니냐라고 판단이 들고 나머지 그 2,000억 불 정도도 저희가 이제 미국 투자 많이 해왔고 또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훨씬 더 이제 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도록 그런 펀드 운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성하기로 한 펀드 규모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업 분야에 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미 있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원래 이 내일 협상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 하루 일찍 이 타결이 된 건데, 자, 오늘 발표된 내용을 좀 짚어보면 일단 더 자세한 내용은 양측에서 브리핑 내용을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입장 그리고 조금 전 우리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 좀 입장의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이게 지금 큰 틀에서 합의가 된 상황이라서요. 아마 조금 디테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조금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EU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지금 이제 그 미국 방금 미 상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90대 1, 90대 10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 보면 아마도 그런 얘기들은 이제 추후 구체적인 어떤 실무 협상, 추후 협상에서 아마 좀 구체화되고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이미 일본과 EU가 먼저 협상을 진행을 했고 일각에서는 우리는 쫓기는 입장에서 협상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관세가 다른 일본과 마찬가지로 15%로 적용이 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협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어떤 결과라고 보십니까? 일단 앞서 타결한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이 농업 쪽, 그다음에 축산 쪽도 그렇고 이런 쪽에 이제 개방을 전면적으로 하는 식으로 이제 원래 얘기하는 표현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도 꽤 나왔는데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요. 상당한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이런 결과를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 농산물과 그다음에 쇠고기 문제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았다. 네. 개방하지 않았다라고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선방한 게 아니냐라고 판단이 들고 근데 그거는 네. 결국은 이제 기존에 한미 FTA로 이미 거의 다 상당 부분 개방이 돼 있던 분야에서 미국도 아마 그걸 수용해 준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한미 FTA 관련해서 아무래도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관세가 좀 부과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 관세 협상이 있기 전에 하고 비교하면 이제 상당한 이제 15% 관세가 올라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정책시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통상 환경이 대미 통상 환경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없었던 시절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우리 경쟁국인 EU나 일본 이런 기타 이제 협상 타결한 국가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상황에 놓였냐를 이제 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관세율도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인도네시아에 비해서는 이제 낮은 수준, EU나 일본에 비해서는 일본하고는 이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타결을 해서 대통령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최소한 조금 유리하거나 동등한 이런 협상을 이루어낸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의 김수동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된 미국 이 백악관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악관 앞에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특파원, 지금 협상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이 백악관 집무실 안에서 우리 협상단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직후에 직접 최종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대미 투자금은 3,500억 달러로 합의가 됐고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아졌습니다. 협상은 1시간 남짓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5시쯤 들어갔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협상단이 6시 5분쯤 백악관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한다는 사실 자체가 극도의 보안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오늘 오후에 한국 협상단을 만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관련 내용이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한국은 25%의 관세를 책정돼 있지만 이걸 낮추기 위한 제안을 가지고 왔고 그 제안이 뭔지 듣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백악관 주변에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이른 아침부터 이 현장, 이 백악관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협상이 진행되기 전 우리 협상단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앞두고 이 우리 측 최종 협상안 가지고 들어간 걸까요?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앞서 우리 협상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워드 러틀릭 미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틀째 협상을 한 거죠. 이 자리에서 최종 협상안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보면 최종 협상안에는 조선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자동차 등 수입 개방도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막판까지 최대 쟁점 중 하나, 바로 대미 투자 규모였습니다. 미국은 4천억 달러 상당을 요구했는데 우리 협상단이 조선업 펀드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많은 3,500억 달러를 제안하면서 최종 타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도 예고했는데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세부 내용이 추가로 조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 현지에서는요, 잠시 뒤에 9시 30분부터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협상단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협상 전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긴박하게 돌아간 워싱턴 상황은 잠시 후 브리핑이 나오는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대통령실 연결해서 오늘 관세 협상 결과를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방금 전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이 내용 전해주시죠. 일단 내일부터 적용되는 미국과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대통령실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아지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협력펀드 1,500억 불과 관련해 세계 최고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과 소프트웨어 분야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익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하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가장 민감했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부분, 양측의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실은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 민감성을 감안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농민들 중심으로 반발이 컸고 어제 농해수위위원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었던 게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상황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잡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발표된 건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두 정상이 만나는데 가장 큰 과제였던 관세 협상 문제가 해결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만나는 걸로 합의가 됐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네, 그럼 경제산업부 박소영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오늘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상호관세 15% 이걸 두고 사실 일각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금 전문가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또 일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관세율을 0%를 유지를 해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먼저 타결을 한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좀 낮게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12.5%를 아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우리 측은 12.5%를 요구를 했었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 등과 동일한 15%가 적용이 됐는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거에 비했을 때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좀 손해일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십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자동차 관세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미국 수입 자동차 시장을 보면 1위가 유럽연합이고 2위가 일본이고 3위가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관세율을 15%로 같은 수준으로 했다라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다행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과 유럽연합은 그동안 관세율이 2.5%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FTA가 한미 FTA로 0%였기 때문에 그동안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자동차 산업 시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자동차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조금 약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와 주력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과 비교를 자주 하잖아요. 일본과 굉장히 비슷한데 네. 그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그러니까 미국으로 입장으로 봤을 때 무역 적자가 7위가 일본이었고 8위가 우리나라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660억 불을 벌어들여 왔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685억 불을 지난 한 해에 벌어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2천억 불 적은 3,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일본은 그에 비해서 5,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합의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보다 2천억 불 좀 덜 투자하기로 약속한 반면 투자 액수가 상호관세율은 좀 그렇습니다. 적다. 상호관세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받아냈다. 이렇게 또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순히 관세율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무래도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될 액수의 규모 차원도 있는 거니까요. 네, 지금까지 김소연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자, 오늘도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35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구가 36도까지 오르고 광주는 35도가 예상됩니다. 또 서울에서 열대야가 20일 넘게 이어지는 등 밤 더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온열 질환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